네, 안녕하세요. 조수리입니다. 네, 저번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육도 해주는 곳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명품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명품 좋아해요. 명품 안 좋아할 수 없죠. 어떤 분들은 보통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개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요즘 명품은 뭐 가방이든 신발이든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수선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명품을 창업한 이유는 있는데 따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저도 명품을 창업하기 전에 물론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겠죠. 교육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명품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엄청 쉬운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크게 힘이 안 들고 힘을 안 들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걸 함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창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도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고 창업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알아봐야 됩니다. 아마 물론 짧은 기간에 빠르게 기술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분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명품 이제 수선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너도 나도 교육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이제는 배우려고 이제 이거 괜찮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명품 이거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고? 나도 한번 배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딱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명품이 엄청 많이 사시잖아요. 저도 길거리만 걸어가다 보면은 전부 다 명품 가방, 신발 다 신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도 명품이 많이 보이고, 명품 수선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렇진 않아요. 딴 어디에 보면은 홍보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달에 월천은 그냥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말이 되긴도 한데, 저도 일을 한 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근데 어느 정도 숙달이 돼도 월천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천을 벌려면 혼자서 진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일을 해야 돼요. 몸이 막 고돼요, 진짜. 근데 월천을 벌려면은 내가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한 주에 6일이라 치면은 거의 아침에 나와서 한 10시쯤 나와서 저녁 10시, 11시까지 그걸 거의 풀로 해야지 월천을 벌 수 있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잘 되는 곳을, 우리나라에서 상위 피라미드로 치면은 상위 1%에서 5% 사이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전문직이 됐기 때문에 세탁이면은 세탁만 했으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이제 한 달에 2천도 벌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어려운 거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완전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신발 밑창부항으로 한다 치면은, 내가 밑창부항 막 계속 해보세요. 이거 밑창부항 그거 진짜 노가다거든요. 붙이고 따고. 근데 그거를 한 개당 만약에 6만원씩 번다 치면은 기본적으로 6만원씩 버는 거를 1000만원을 번다 생각해보세요. 한 몇 개를 쳐야겠어요. 몇 개를 맨날 눌러야 되고, 손으로 따야 되고, 망치로 눌러야 되고, 어깨랑 팔꿈치랑 목이랑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똑같아요. 어떤 자영업도 다 똑같고, 이게 쉽게 돈 버는 건 없다, 그거는 아시고 이 수선을 접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업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분이 진짜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잘하는지, 요즘에 인스타나 많이 나오잖아요. 올리신 게시물, 블로그들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디테일을 한번 잘 보세요. 디테일이라든가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라든가, 팔로우 수는 엄청 많아요, 인스타에. 예를 들어서. 근데 게시물은 1년 전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1년밖에 안 됐어, 일한 지가. 근데 팔로우 수는 5천, 7천 막 돼 있어. 이건 다 팔로우 산 거예요, 다 산 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어떤 아저씨한테 배웠는데, 그 아버지 세대 정도 되는 아저씨한테 배웠어요. 근데 자기가 한 25년 할 때 월천 무조건 벌게 해주겠대. 그 다음에 이거 차리고 난 뒤에도 봐주겠대요.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분한테 배웠죠. 근데 막상 배우는 기술은 없고 몇 개 없고, 저도 무지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게를 차렸을 때도 뒤에서 봐주는 것도 없어요. 장사가 안 돼서 봐주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배울 때도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때 뭐 자기 손님한테 들어오는 거 오늘 요거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도 없고 배우는데, 네. 가르쳐 주는 것도 뭐 그냥 뭐 흐지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달랐어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때 배우는 사람들이, 난 요거 배웠는데 이 사람이 요거 안 배우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완전 그 사람이 완전 사기꾼이었던 거죠. 젊은 사람들 돈 받아내가지고 창업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창업을 이제 요 상가 차리면서 만약에 제가 싱크대를 하나 놔야 된다, 미싱을 하나 사야 된다, 그럼 자기가 구해왔는데 그것도 뻥튀기해서 가져간 거야, 돈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네에서 문 닫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개인 샵을 차려가지고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한 1, 2년은 돈을 못 벌어요. 벌 수가 없어요. 이 집에 명품수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한 2년쯤 지났을 때 슬슬 이제 이 집에 내가 여기를 한다는 게 광고가 되었을 때 좀 안정적이게 돈이 좀 수입이 들어왔었습니다. 많이는 아니,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직장인이 벌 정도가 됐었어요. 그것도 큰 대기업 이런 데 아니고.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명품수선을 뭐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영업자는 다 똑같을 거예요. 안 좋아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이걸 하면서도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공부도 하고, 저는 서울도 갔다 오고, 춘천, 충주 몇 번 갔다 왔어요. 교육을 받으러. 저의 스킬을 계속 올려야 돼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 명품수선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잘 알아보시고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여성분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여성분들도 많아요. 여성분들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해서 길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제 주변에 딱 그냥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성분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결혼 뒤에 아기를 낳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본드를 만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임산부일 땐 또 본드 냄새 맡고 안 좋잖아요. 저 이거 하면은 억수로 먼지도 많고 환기도 잘 시켜줘야 돼요. 건강에 확실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짧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은 빨리 결혼하고 뭐 애기도 키워야 돼요. 나 솔직히 뭐 어느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 다니면은 그래도 육아휴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뒤에도 다시 다닐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애기를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요, 자영업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갈수록 힘은 딸리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이라 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막 이제 아프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 아주머니도 하던 분 한 분 계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어깨도 안 좋아지고. 근데 뭐 여성분들이 뭐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아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걱정을, 지금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근데 고민 많이 해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또 젊은 나이인데 막상 또 해보니까 뭐 괜찮아 보이고 해도 결국에는 그 다른 사람 신발, 더러운 신발도 만져야 되고, 여성분들은 손도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본드 많이 만지고 더러운 신발 많이 만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손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맞다, 그거 하나 말씀 안 드렸다. 요즘에는 명품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퀄리티는 당연히 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수선 퀄리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홍보 효과라고 하죠. 네. 어떤 분은 홍보를 잘해서 이제 잘 되는 분도 있고, 근데 홍보를 뭐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이걸 했는데 난 진짜 이거 이제 어느 정도는 잘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는 분이 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또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는 잘 하고 못 하고도 중요한데, 근데 또 다르게 봤을 때는 광고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홍보에 또 있어서 또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쓰거나 둘 중에 하나 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부지런하게 인스타, 블로그 뭐 이런 거 많이 적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돈 주고 블로그를 효과를 내고 인스타로 뭐 한 광고 효과를 내고
하셔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은 그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받을 때 주의점도 있었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이런, 이제 창업을 했을 때, 뭐, 이런저런 문제점도 많다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뭐 이러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댓글 뭐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댓글로 또 문의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